함수의 극대 극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함수 위에 있는 여러 개의 점들 중에 하나인데 좀 성질들이 많은 점이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 극대나 극소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크게 지장은 없어. 자, 첫 번째로 함수의 극대 극소는 뭐냐? 뭐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만 선생님 생각하는 극대 극소는 그 주변 값보다 큰 값, 최대 최소랑은 좀 구분되는 말이야. 극대, 여기에 보면 극대, 이것도 극대, 얘도 극대, 얘도 극대야. 하지만 요 녀석은 이 녀석보다 분명히 더 크고 이 녀석은 얘보다는 분명히 작지. 하지만 얘가 얘보다 크지만 이 녀석보다는 작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얘는 골목대장 같은 그 일대에서 주변에서는 가장 큰 값이다. 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진 않지만 그 주변에서는 가장 큰 값이다. 얘를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 녀석들을 극소라고 얘기를 하지. 극대의 표현은 이렇게 쓴다.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그러니까 A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 양 끝에 적어도 하나의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fa가 더 큰 그 열린 구간이 존재할 때, 어떤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라는 말이잖아. 존재할 때 극대가 된다라고 하고 그 함수값을 극대값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열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돼. 여긴 요 점이 주변 값들보다 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긴 요 점이 주변 값들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아니거든. 이 점을 포함을 하는 열린 구간, A를 포함을 하는 왼쪽 오른쪽들의 값들을 가진, 그래서 한쪽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는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고, 자, 주변 값들보다 크면 다 극대가 되는 거니까 삐쭉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값들이 극대값이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정의에 의하면 그 점을 포함을 하는 열린 구간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도 그 함수값이 삐쭉 올라와 있는 경우 있어. 우리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할 때 있잖아.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x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x가 1일 때는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함수값만 따로 있는 경우지. 그런 경우에도, 자, 여긴 요 함수에서도 이 점의 함수값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 엄청나게 큰 구간들은 필요 없고 얘를 포함을 하는 이 정도의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만 쓰는 거잖아. 그치? 열린 구간이니까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는 얘가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극대 혹은 이 점의 y좌표를 극대값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심지어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상수함수, 일정한 값을 가질 때에도 x = a에서 얻어진 함수값이 주변 값들에 비해서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극대 혹은 극대값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극대값이다 라고 부르는 건 이 점의 y좌표야. y좌표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이 점은 극대점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x가 a일 때 극대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극대야. 극대값이다 라고 부르는 건 y좌표가 되는 거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극소값이 되는 거고, 특히 이 상수함수에서 여긴 요 점의 좌표는 극대이면서 극소가 될 수도 있어. 이 점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는 점이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되는 구간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헷갈릴 수 있어서 잘 한번 들어보고, 자, 보통 다항함수의 경우는
다항함수의 경우는 계속 일정한 값들을 갖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상수함수를 제외한 모든 다항함수는 1차,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그래서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극대나 극소가 이렇게 상수함수로서 극대 극소를 갖지는 않겠지. 물론 상수함수는 제외한 나머지 1차 이상의 함수에서. 그럴 때에는 극대나 극소가 자 오르락과 내리락의 경계, 내리락과 오르락의 경계에서 극대 극소를 갖게 되는 거라서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에서는 증가하다 감소할 때 극대 혹은 감소하다 증가할 때 극소가 나온다라고 하고, 자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가 다항함수라서 미분 가능한 경우는 증가하다 감소하면, 즉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x축을 이렇게 통과하면은 그 점에서 극대를 갖고 그 점을 함수의 본함수에 대입하면 극대값이 나온다라고 한다. 감소하는 함수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고, 도함수가 x축을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통과하면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거니까 요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본함수는 감소해서 증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미분 가능할 때는 극값을 가질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자 하지만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 건 아니야. 이런 3차 함수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극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극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모두 주변 값들을 다 구해주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확실한 건 극값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부터 찾아놓고 그 점이 극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도 해. 계산들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 아까 뒤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수학을 해석만 듣게 되면 이게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엄밀한 정의나 아니면 증명들도 한 번씩은 해봐야 돼. 한번 읽어봐요. 자, 극값을 구해라. 일단은 지금 요거를 한번 풀어보자. 요거 한번 풀어보고요. 자, 미정계수라고 해서 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지. A나 B를 구해야 되는데 A나 B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할 거야. 그지? 그 식 2개를 찾으려면 조건이 2개가 필요한데 x가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는 이런 한 개의 문장이 주어지지만 얘는 식이 2개인 것과 똑같은 거야. 이 함수가 다항함수라면 미분 가능하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미분에서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다는 뜻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숫자가 2개야? 그러면 얘는 2개의 식을 준 것과 똑같은 거지. 가끔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그러면 얘는 문자를 1개밖에 안 주겠지?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요 문제에서는 자, 요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데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본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들이 짐작이 돼.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도함수라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도함수의 변화를 보고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는 거지. 자, 기준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
요때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감소해서 0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 증가하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게 된다. 그러다가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가장 커지게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가장 커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지. 특히 여긴 요 점을 무슨 점이다 라고 했냐면 변곡점이다 라고 불러. 함수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성질이 바뀌는 점이니까. 문과에서는 변곡점들을 따로 배우진 않지만 변곡점의 성질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를 배워두면 다음에 쉽게 문제를 풀 때가 덜어 생길 거야. 자, 2에서 3까지에서 자, 증가했다가 왼쪽에서 증가했다가 오른쪽에 감소했으면 쉽지만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다시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 0이다가 다시 양수가 되고 요때부터 음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양수가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본함수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 짐작은 된다. 증가나 감소가. 하지만 짐작이다라고 했지 정확한 건 아니야. 왜냐면 이게 y절편이 얼마인지 위치는 모르거든.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감소했다가 증가한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자, y축의 위치는 여기 있어. 하지만 여기 x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가 이 함수가 y축은 일단 지울게요. y축은 여기 있습니다. 이 함수가 증가했다 감소한다는 것만 알지 이 함수가 위에서 증가했다가 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할지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알 길은 전혀 없거든. 그래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본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y절편이 얼마인지 x절편이 얼마인지 x축 밑으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에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렸는데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해 문제를 다시 살펴야 돼.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첫 번째 방법, 자, 증감표를 이용을 해서 접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미분부터 하고 영인자분의 값을 구한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를 조사하면 본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얼마까지 증가하고 얼마까지 감소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변화되는 그 극점의 y좌표들을 찾아주면 얼마까지 증가하고 얼마까지 감소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추가로 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알 수 있는 것들도 찾아도 괜찮다. x축과의 교점 아니면 극값 혹은 y축과의 교점 아니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주기성이나 대칭성 등등을 더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좀 더 자세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야 3차 함수. 제일 많이 나오지. 2차 함수는 너무 쉽고 4차 함수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만만한 게 3차 함수야. 그래서 2차 함수보다는 그래프의 종류가 좀 더 많지만 3차 함수는 점점 익숙해질 거야. 자, 첫 번째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자, 임의의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요거 좀 외워줄래요? 임의의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긴다. 근데 3차 함수의 경우는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부호 변화는 2차 함수가 x값 만나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구릴 수가 있어.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게 되는 거지.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건 이렇게 극대도 갖고 극수도 갖는 건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x축을 통과하기도 하고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x축을 통과하기도 해. 그러니 도함수는 두 개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극값을 갖지는 않지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에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어. 이건 극값이 없는 거야, 둘 다. 이런 경우는 움찔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갔다가 멈칫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지.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중근을 갖는 거. 자,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없어. 가장 접선의 기울기가 작을 때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극값을 갖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극값을 갖지 않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요 판별식에서 이 등호가 좀 박쥐 같은 녀석이지. 언제는 0보다 큰 쪽에 붙었다가 언제는 0보다 작은 쪽에 붙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 극값의 존재는 판별식이 등호가 0보다 작은 쪽에 붙게 되고 실근에 대한 얘기는 0보다 큰 쪽에 등호가 붙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좀 특징이기도 해. 자, 4차 함수의 경우는 그래프의 종류가 보면 알겠지만 좀 더 많아.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화시켜서 그래프를 잘 그리진 않고 좀 특수한 경우 2차 함수처럼 생길 때가 좀 있어요. x의 4승은 4차 함수지만 2차 함수처럼 생기는 거지. 그리고 자, 이렇게 세 번 꺾이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근이 최대 4개까지가 나오게 되거든. x-1, x-2, x-3, x-4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W 모양처럼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자, 3중근을 갖는 경우 x-1의 3승의 x-2처럼 1에서 3중근을 갖는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 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는 나올 때마다 나누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요 챕터에서 배웠으면 하는 건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지금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극값이 1개밖에 없거든. 극값은 1개 아니면 3개야. 자, 말을 좀 잘못했네. 4차 함수는 무조건 극값을 갖게 돼. 적어도 1개를. 근데 요 경우만 3개를 갖게 되는 거야. 4차 함수가 극값을 3개를 가질 조건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극값을 3개를 가질 조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3개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x가 요 해가 3개가 나오게 된다.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요 문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3차 함수의 해의 개수로 3차 함수는 판별식 따위가 없기 때문에 3차 함수의 해의 개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그거 꼭 기억해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자, 식이 3차 함수면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테니까 그렇게 문제를 살펴보면 좋아. 자, 그래프의 개형 그려보고요. 극값을 가질 조건 요거까지. 그러면 나머지는 과제로 주고 최대치 해소 점까지. 문제를 지금 풀 건 하나, 둘, 하나 지워버렸구나. 셋, 요 3개만 먼저 풀자.